안녕하십니까. 헛방 날린 사주상담 이야기. 오늘은 남편복이 없다고 했다가 헛방 날린 상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오늘 또 제자분들과 토론을 하던 중 제자분 한 분께서 예전에 헛방 상담했던 사주를 제공해 주십니다. 자, 같이 한번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날 중년 부인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방문을 하셨답니다. 방문 목적은 선생님, 제 딸 사주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. 제 딸 남편복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요 하고 따님 생년월일시를 내놓습니다. 제자분이 사주를 뽑고 사주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. 자, 이 사주팔자가 상담 오신 분 따님 사주팔자입니다. 여러분도 이 사주를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시고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는 것도 공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었죠, 전에. 자, 제자분께서 이 사주를 나름대로 풀어봅니다. 자, 제자분이 풀기 시작했네요. 간목이 추운 겨울에 태어났어. 추운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추위가 한참인데 불이 제법 좀 있는 것 같고, 물도 신금안의 인수, 축중에 개수가 있어서 물도 있고, 그 다음에 뿌리박을 땅도 상당히 좀 있는 사주, 오행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서 조우라든가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, 오행의 질을 정확하게 또 한번 봐야 되는데, 우선 남자덕을 보려면 관의 동태를 살펴야 돼. 관이 어디가 있지? 일지에 신금 큰 쇠가 있네. 그 다음에 축중에 신금, 그 다음에 사와 지장간의 경금. 관이 제법 좀 있네. 큰 쇠, 작은 쇠 해가지고. 자, 그러면 이 쇠가 제법 좀 부담이 될 정도로 지장간에 있지만은 있으니까 이 쇠를 잘만 조절해주면 제법 배우자덕이 있을 것이고, 이 쇠가 나한테 남에게 부담을 주게 되면은 나한테 부담을 주는 형상이다 보니까 배우자덕이 낮친다는 얘기라. 그러면은 이 많은 쇠들을 조절을 해주려면 불들의 동태를 봐야 된다는 얘기지. 자, 이 시간의 이 정화는 묘목에 생을 받아서 그래도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는데, 이 불이 조그마한 촛불이라 그렇게 큰 불은 아니다는 얘기야. 자, 정화 작은 불이 있네. 이 불은 이 불이 도와주기는 좀 너무 멀고, 이 나무가 목생화를 해줘야 불이 타오는데 이 나무는 너무 큰 나무라 자칫하면 목다하시고 해서 이 불이 꺼지게 생겼다는 얘기지. 그래서 이 불이 약하고 축토, 축축한 흙, 기토의 힘을 뺏겨서 이 불은 너무 힘이 없다. 자, 사화는 보자. 사화는 큰 불이지만은 이 불이 또 이 정화, 월간의 정화가 나한테 힘을 주기에는 너무, 이 정화는 멀고, 시간에 있는 정화는 멀고, 월간에 있는 정화는 이미 힘을 잃어서 사화한테 힘을 못 준다는 얘기지. 그러니까 힘을 못 받고 사화가 나무에 생존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빛이 매우 약한데, 옆에 보니까 축축한 흙이 내 힘을 또 뺏기다 보니까 사화가 불보다는 사환의 경금이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있어. 사축 반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쇠기운이, 사환의 쇠기운이 발현하다 보니까 이 사주는 쇠기운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이 나무에 위협이 된다는 얘기지. 그러면은 이 배우자, 남자덕이 매우 약한 사주가 된다는 얘기지. 이 불이 좀 강했으면 이 강한 쇠기운을 갖다가 제압을 좀 해주고 조절을 해줬으면 남자덕이 좋았을 텐데, 이 불이 너무 약한 게 탈이야. 그래서 이 사주는 이성 배우자운, 남자운이 안 좋은 사주로 판명됐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. 이렇게 사주를 풀으셨습니다. 그리고 상담 오신 부인께 말씀을 드십니다. 사주 형상을 다 말씀드리고, 죄송하지만 따님
남편복이 이래서 약한 사주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답니다. 그랬더니 그분이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군요. 실은 우리 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다른 철학원에서 몇 번 상담을 했어요. 근데 모두 선생님과 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배우자 남자 덕이 없다고요. 그래서 딸 결혼 전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. 결혼 상대를 잘 못 만날까 봐요. 그런데 지금은 결혼을 했고 사이가 법원직 사무관 공무원으로 탄탄하게 가고 있고 딸에게도 아주 자상하게 잘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남편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정도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상담을 왔습니다. 왜 다른 데서 그리고 선생님도 배우자 덕이 없는지 나왔는지 이유를 알 수 없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분이 아직은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다는 얘기죠. 그러면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자분이 아까 사주를 다 풀었단 말이죠. 그렇지만은 자세히 더 풀어보기 위해서 우리 오행의 분포, 육신 한번 보도록 하죠. 본인이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. 그죠? 그 다음에 기토는 작은 흙, 사화는 큰 불, 그 다음에 정화는 작은 촛불, 축토는 작은 흙, 그 다음에 신금은 큰 쇠, 정화 작은 불이라고 그랬죠. 묘목 작은 나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. 사지 물이 안 보이죠. 그러나 신금 안에 임수, 축중의 계수, 물은 이렇게 지장간에 있네요. 그리고 육ችን 한번 보면은 기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, 그 다음에 사화는 내가 생겨진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, 정화는 내가 생겨진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. 그럼 이 정화도 상관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축토는 역시 내가 극해진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. 신금은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. 그 다음에 묘목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제.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. 그죠? 자, 아까 제자분이 그 사주 형국은 잘 읽었어요. 큰 나무가 추월에 아주 추운 겨울에 태어났는데 물은 신금 안에 임수, 축중의 계수가 있어서 다소 좀 왕하다, 좀 적당하지 않고 좀 많다는 기분은 들지만 물도 있고, 그 다음에 불기운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뿌리박을 땅도 있고, 그래서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관의 동태란 얘기죠. 남자덕이니까. 자, 관이 일지에 신금 큰 쇠가 있어요. 큰 쇠. 이 축중에 또 지장간에 신금이 있고 서안에 경금이 있는데 다소 상당히 쇠들이 지장간하고 나와 있는 게 있다는 얘기죠. 근데 만약 이 사주에서 불이 많아 버리면은 이 제어가 되는데 제어가 안 되면은 이 살들이 관들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죠. 그래서 우리 제자분은 이 불이 묘목이 불을 생하고 이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지만 이 불로는 부족하고, 그 다음에 이 정화는 간목의 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간목은 너무 큰 나무라 목다하시게 됐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불이 약해졌고 이 축토한테도 힘 뺏기고 기토한테도 힘 뺏기다 보니 이 정화는 거의 열기를 잃었다는 얘기예요. 그럼 문제는 사화인데 사화가 큰 불이란 얘기예요. 큰 불. 큰 불인데 마찬가지로 나무의 생을 못 받고 같은 불에 도움을 못 받다 보니까 상당히 불이 약해져서 경금이 힘을 발현하다 보니까 관의 힘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얘기예요. 여기서 사축 반합을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 가능해요. 어떤 분들은 이 중간 글자인 중간 오행인 유금이 없으면은 형성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에요. 이게 없다 하더라도 주변 상황에 따라서 반합이 이런 것도 성립이 돼요. 그래서 이 반합이 성립이 되려면은 이 불이 많아버리면 성립이 안 되는데 불이 요거 외에는
전부 빚을 잃은 형상이다 보니까 살이 나를 공경하는 형상이다. 배우자 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분은 아직까지 결혼을 잘해서 살고 있느냐? 그게 관건이죠. 바로 비밀은 일지에 있습니다. 이 신금이 바로 큰 나무를 금극목을 합니다. 금극목. 그러니 이 큰 나무가 뽀개져서 장작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이 장작이 이 정화에 대도 그 땔감이 돼주고, 이 아까 꺼져가던 목다식으로 꺼져갔다 했는데 이게 장작이 되다 보니까 이 정화에도 땔감이 되다 보니까 이 불도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. 순식간에 불이 힘을 받으니까 이 사화도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일 기운이 보탬을 더니까 사화도 어느 정도 온도를 드디어 찾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사화 안에 경금 큰 쇠가 제압이 된다는 얘기예요. 이 불이 살아나면서 이 큰 쇠도 물을 품은 쇠도 제압이 되고 축토 안에 있는 신금도 제압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렇다 해서 이 불이 강해가지고 이 많은 쇠들이 녹을 정도는 안 되고 제압할 수가 있어서 이 식상이 상당히 왕할 수 있고 힘이 강할 수 있는 이 그 관살을 갖다 제압을 해주니까 이 사주가 남편복이 있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보면은 이 식상이 태간 사람은 관을 반드시 치기 때문에 남편복이 없고, 또 관살이 너무 중중해서 나를 치고 있어서 남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행상이다, 남편복이 없다, 이렇게 통변하기 쉬운데 반드시 오행의 질, 사주의 형국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남편복을 얘기해야 실수가 없습니다. 이 사주는 자칫하면 이 쇠들이 상당히 위협적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불들이 살아나면서 이 쇠들을 적당히 이렇게 견제를 해줘서 남편복이 좋아졌다는 사주입니다. 바로 이 큰 쇠가 이 나무를 갖다 금극목으로 해서 땔감으로 만들어준 게 이 사주의 비밀이었습니다. 그래서 불이 제법 살아나면서 이 관살을 갖다가 잘 통제를 해줘서 남편복이 있게 해줬던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절대 이론에 치우치지 말고 반드시 그 오행의 질, 그다음에 사주 형국을 잘 판단해 가지고 모든 것을 통별해야 실수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. 자, 오늘은 남편복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헛방날린 사주 상담을 가지고 이야기해 봤습니다.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